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공법에서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나갈 거고, 지난 시간에 OT 한 거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나 오늘 처음 왔다.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 다 오셨던 분들이죠? 그대로 할게요. 진행 바로 해도, 뭐, 지난 거 복습 안 해도 상관없죠? 예. 자, 일단은 오늘은 이거 할 건데, 테마 중에서 일단 교재 나오기 전에 일단 하는 거라서, 오늘 한 테마는 국가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이유에서 할 건데, 이건 아마 실무나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 부동산 공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걸 알고 좀 하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이해력이 좀 빨라져서, 그래서 이거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라이브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톡방에서 내보내기 되신 분 있어요? 저희 톡방이 실명방이라서 점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면 내보내기를 하게 돼 있어요, 관리자가. 안 그러면 와서 광고 이상한 거 막 넣으니까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왜 그 고공스 그 톡방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글씨가 점 찍고 뭐 하트 표시돼 있고 이러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니까, 내보내기 됐다고 그 뭐지 좀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위에 그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안 읽어보셔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내보내게 되신 분들은 밴드에서 개인 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요거 해야지. 타이틀은 국가가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땅이 있어. 예, 제 토지입니다. A라는 사람인데 내 토지예요. 내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한 100평이 있다. 100평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게 여기 토지에다가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월세를 받고, 2층, 3층, 4층에서 4층 부분은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고, 2층, 3층은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양쪽에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서 여기서 월세를 받겠다. 그래서 1층 근생에서는 매달 뭐 보증금 5천에 200, 여기는 이제 3천에 뭐 100 해가지고 여기 3개에서 400, 여기 200 얼마야? 600. 그럼 매달 600을 월세를 받으면서 난 노후를 대비하겠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목표는 가졌어.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가 다가구 주택을 지을 거야.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일단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면 다가구 주택이 뭔지 알아야죠. 예.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행위라는 거니까, 건축행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 내가 내 땅이라고 다 줘버리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건물 전하는데 나중에 도로가 들어간대요. 도로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보상금 줘야 되고, 국가가 이게 불편해지는 거야. 뭐 하려고 하면 개인의 재산권에 보상하고 뭐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애초에 해당 지역 여기를 어떤 관할구역을 정해서, 이 관할구역이라고 할게요. 관할구역이라고 해놓고, 요 관할구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규제를 좀 하겠다. 여기는 보존할 목적이다 그러면 아예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고, 여기는 개발해도 돼라고 뭐 좀 풀어놨어. 그런 땅에서는 개발해도 되는데, 이게 어떤 지역 가면 다가구 주택을 허용을 하고요, 어떤 지역은 허용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든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쓸 수가 없어. 그걸 국가가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뜻이야. 이렇게 안 하면 지멋대로 막 난개발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겠다. 그럼 규제를 하려면 뭘로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우리가 강력한 걸로 규제를 해야 되니까, 그때 만든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법이야, 법. 그럼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이따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법 중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법은 어떻게 돼 있어? 이것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가 이해된 다음에 책을 읽으면 좀 빨라요. 그럼 일단 건축에 관련된 법 이름을 뭐라고 지면 되겠다. 건축법. 그래서 건축 관련된 거를 건축법에다가 넣어놓고, 여기 1조, 2조 쭉 해가지고 138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법의 1조에 가면 항상 목적이 나와요. 법의 목적. 건축법은 왜 만들었어요? 라고 써 있으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규제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가 공공복리 이루기 위해서 규제할 수밖에 없으니 받아들이세요. 이런 거 써놨어요. 그리고 용어정의 써놨어요. 항상 2조가 용어정의인데, 그럼 여기 용어정의 쭉 써 있는 것 중에서 1항, 뭐 2항, 3항 이렇게 써 있으면, 건축이란 뭐다, 건축물이란 뭐다, 뭐 대지란 뭐다, 이런 게 쭉 써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 규제해 놓고,
여기서 허용된 것만 너한테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가면 44조 1항이 있는데 44조 1항 건축법 44조 1항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딱딱하잖아 이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와의 관계. 대지하고 도로는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 관계가 적법하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준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요 그림 했었나 이거? 이거 A하고 B 했었죠. 요거는 건축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B는 안 돼. 왜 안 돼? 그것도 이해 때문에 그래요. 건축물을 지으려면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안전해야 되니 얘는 도로에 접해 있어라 하면서 이 도로 정의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너비도 얼마? 4m 이상. 이거 기억나네. 머리 좋아. 좋아. 그러면 4m 이상 도로야. 이게 4m 도로야. 4m 도로고. 그럼 이 해당 지역에서 도로 관계 여기가 20m가 접해 있대요. 20m. 그러면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네. 그럼 이제 이 A가 이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다가구 주택을 짓고 싶은 거잖아. 그럼 다가구 주택을 지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왜 건축은 된다면서요? 그랬잖아요. 그러냐면 용도가 여기는 보존할 목적이라 다가구 주택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농림 지역이라고 해놨어. 농림 지역. 그러니까 농사 짓고 나무 키우는 땅이거든요. 그럼 요거 땅마다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써라라고 얘가 정해놓은 걸 우리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을 배울 건데 이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면 안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용도 지역이 21개가 있거든요. 21개 중에 제가 2개 쓴 거예요. 농림 지역을 썼는데 여기서는 안 된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얘는 가능하대요. 그럼 가능하다 그랬으면 자 이제 여기가 100평이니까 몇 평 짓고 싶으세요? 100평이니까 몇 평 짓고 싶어? 99평 짓고 싶죠? 많이 짓고 싶잖아. 그렇게 되면 이런 건물 옆에 이 건물 땅 옆에 이 옆에 있는 애들이 다 99평 다 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건물 사이 못 들어가죠. 이 건물에서 불 나면 옆에 불 바로 붙어버리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창문 열면 뭐가 보이냐면 창문 열면 저기서 안녕하세요 이래요.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통풍도 안 되고 환기도 안 되고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고 그러면 건물의 규모도 제한해야겠다.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 규제하는 이유. 그럼 여기는 주거지역 형태니까 네가 갖고 있는 땅이 있으면 땅 전체에 일종 일반 주거는 최대 60%를 넘지 마라라고 규제를 또 했어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에 건축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는 건폐율이라는 걸로 규제를 하는데 이 건폐율을 60%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제 내가 100평이니까 최대 몇 평까지 세워서 덮을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되게 쉬운 거야. 그냥 100평 중에 60평 질 수 있어. 그럼 내가 최대로 질 수 있는 평수는 이 상태에서 얘가 1층에 뭐 짓고요? 근린생활시설 상가 짓고 2층, 3층, 4층 주택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허용하겠다. 대신에 얘가 또 이러면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5층도 짓고 6층도 짓고 7층도 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럼 얘가 8층까지 질 수 있어. 그러면 다 8층 줘버리면 1조 안 돼요. 또 이거.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니까 건물의 규모를 규제할 때 쌓는 용량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쌓는 용량에서 용량, 쌓는 용량,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적률이 있어. 용적률이 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때는 100, 150, 200을 해놨어. 200%. 뭐 건폐율 용적률은 나중에 할 건데 한번 들어만 두세요. 용량인데 쌓는 용량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대지에 200% 싸게 해주겠다. 얘 몇 평 갖고 있어요? 그러면 200평 쌀 수 있다는 얘기야. 2배니까. 그럼 여기가 60평, 60평, 60평 그다음에 몇 평? 20평. 느낌 맞죠? 200평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60, 60, 60 하면 180이잖아. 그럼 여기 60을 못 줘요. 몇을 줘야 돼? 20. 그럼 나는 이렇게 꺾이는 거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50평 줘도 됩니까 여기? 50평 줘가지고 200%를 다 잡아먹을 때 50, 50, 50 4층 줘도 되잖아. 그럼 네 마음대로 설계해라. 건설사 네 마음대로 설계하는데 이 범위 내에서만 지어라라고 얘는 규모를 제한해놨어요. 규모를 제한해놨고 이 용도 지역에 아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다가구가 되는데 농림 지역은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이 용도상 그 건물이 들어오면 안 돼. 이거는 용도 제한에서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건축 용도 제한. 그럼 이제 제가 빨간 색깔로 쓴 거 보시는 거야. 그럼 농림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다가구 주택은 안 되고 단독은 또 돼. 아파트는 안 돼. 뭐 이런 종류가 되고 안 되고를 무슨 제한이라고 한다고? 건축 용도 제한 안 돼. 이런 용도 지역이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응? 21개. 몇 개? 몇 개요? 21개. 21개 있어요. 21개 중에 2개인데 얘는 다가구 주택은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또 안 돼요. 아파트는 왜 안 되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중심으로 지라고 해서 4층 이하로만 지어야 돼요. 4층 이하로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5층 이상은 못 짓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5개층 이상이어야만 아파트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는 아파트는 안 되는 땅인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이건 건축 용도 제한이고 얘는 규모 제한이에요. 그럼 요거 범위 내에서 너 허용하게 해줄게. 그래서 국가가 네 땅이라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토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원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땅마다 용도를 정해놔야겠구나. 그래서 땅마다 용도를 정해놨다 해서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 지역 보면 자, 그림 딱 보면 자 일단 이거부터 보자. 여기 대한민국 땅 중에 제가 하늘에서 네이버는 항공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진으로 찍어놓은 건데 여기 볼까? 여기는 개발이 좀 많이 돼서 건물이 되게 높죠. 그리고 여기는 건물이 좀 낮아. 그럼 옛 땅하고 용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야. 여기는 3종 일반 주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야. 1종 일반 주거는 제가 저층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저층은 우리나라는 4층 이하를 말해요. 여기 단지는 다 4층 이하로밖에 못 지어놨어요. 근데 왜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용적률 다 찾을 수 있으면 찾고 1조 제한 높이 제한만 안 걸리면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막 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땅의 용도는 3종 일반 주거고 이 땅의 용도는 뭐예요? 1종 일반 주거야.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가 좋은 거로 보이세요? 1종 일반 주거가 좋은 거로 보여요? 그렇죠. 3종 좋지. 그럼 땅값은 누가 비쌀까? 그렇죠. 그래서 땅값 할 때 용도 지역 딱 듣고 비싸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쪽 가면 상업 지역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이제 상업 지역 같은 데 있어. 그럼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잘 들어야 돼. 여긴 주거 지역이잖아요. 주거 지역이니까 주택 관련된 거는 되는데 상가의 업종 중에 약간 유흥적인 것들은 못 하게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유흥적인 거가 된대. 그러면 돈벌이가 되는 게 유흥적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허용이 되는데 여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허용되는데 건물도 높게 질 수 있대. 상업 지역은. 그러면 주거 지역보다 어느 지역이 좀 더 비싸겠네요? 상업 지역이 더 비싸요. 근데 딱 봤더니 여기 빨간 색깔 보이세요? 개발이 안 됐어. 그럼 개발을 왜 못했냐? 야, 도시를 만들었는데 다 건물 짓고 하면 이거 너무 황폐화되기 때문에 쉴 공간이 없다. 그럼 녹지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녹지 지역이라고 해요. 얘는 무슨 지역? 녹지 지역. 얘는 야 여기는 상업 용도로 써도 돼. 상업 지역 이렇게. 상업 지역. 여기는 주거 지역. 주거 지역.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장 단지가 있어. 그럼 공장 단지는 무슨 지역이라고? 공업 지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얘네가 혼재가 돼요. 혼재되면 도시 이상한 거야. 우리 아들내미 학교 가는데 학교 바로 옆에 단란주점 있는 거야. 얘가 맨날 저기 가서 요구르트 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공부 안 하고 요구르트만 빨고 있으면 어떡하면 이거. 그러니까 이건 주거 환경에 교육 환경에 좀 별로 안 좋다. 이거는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짤 때 도시 계획을 짤 때 여기가 주거 지역이면 상업 용도는 옆에 있는데 여기 주거 지역에서 200m 떨어져서 위락시설 단란주점 지어라. 뭐 이런 규제를 다 해놨어요. 그럼 한 개의 도시를 만들 때 여기는 주거 용도, 여기 상업 용도, 공업 용도, 여기 녹지 지역 이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국가가 다 하려니까 너무 땅덩이가 크니까 그러면 국가가 관리할 때 방향만 주고 니네들이 여기 관할하는 우리가 관할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인천, 광역시, 수원, 시, 김포, 구, 서울 특별시, 김포구잖아 여기. 김포 특별시라고 할까? 근데 김포시도 시야. 그럼 얘네들을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계획을 짜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 하는데 그럼 도시계획으로 정하자. 그럼 일단 목적을 2개로 나눕시다. 얘는 개발할 땅, 얘는 뭐 할 땅? 보존할 땅. 그래서 2개로 나눴어요.
개발할 땅 아니면 보존할 땅 두 개로 나누는 상태에서 그럼 용도를 주로 개발할 땅들은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용도지역상 그러면 주로 보존할 땅들은 이제 얘는 도시지역 외지역이라고 하자 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 저층 단지인데 너무 오래됐죠. 오래돼가지고 여기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될 때가 됐어. 40년, 50년 되면 우리나라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40년입니다. 근데 4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한 동만 새로 지면 이게 또 애매하거든. 두 동만 짓고 나머지 20개 동은 옛날 거 그대로면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해라. 그럼 우리가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테니 니네들이 모여라. 니네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해. 그래서 뜻을 같이 한 단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하늘에서 봤더니 기반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그럼 건물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면 되니까 얘는 재건축이겠죠. 근데 기반시설이 막 열악한 상태인데 건물이 막 그냥 물려 있어. 그럼 얘는 싹 다시 밀어서 도로 다시 깔아야지. 그럼 개발을 다시 하니까 재개발. 그럼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도심지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그거를 네 멋대로 또 하면 안 되니까 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하겠다는 구역을 지정해라. 구역 지정되면 추진위원회 구성해. 그럼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을 해라. 그럼 조합을 시행자로 우리가 지정해줄게. 그럼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니네 사업 어떻게 할 건지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 갖고 와. 그럼 인가 받으면 그래 이제부터 니네들 나갔다가 이 건물 질 거잖아. 들어올 사람들 분양청 받아라. 분양청 받아서 관리처분 계획 작성한 다음에 인가 떨어지면 다 나가. 그때 철거 들어가겠다. 철거 다 한 다음에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줬어. 새로 진 거예요. 그럼 애들 나가 있었던 애들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걸 조합원 입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구역 지정돼서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평균 봤을 때 15년 정도 걸려요. 서울에서 제가 제일 빠른 지역에 제가 조합 감사였거든요. 그때 당시 제일 빠른 게 10년이었어요. 구역 지정해가지고 아파트 저가 들어가는 데까지. 근데 좀 시끄러운 데는 1년 더디고 2년 더뎌지고 3년 더뎌질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년이니까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내가 재개발 조합원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그때 입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하자. 그래서 법을 또 개정을 하겠대. 근데 이런 절차를 안 받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서로 하겠다 그러면서 중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우리가 법을 만들게. 그래서 또 법 만들었어요. 법도 만들어서 그럼 이거는 정비에 관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제일 먼저 어떤 단계를 받쳐야 되는지 이거를 정해 놓을 테니 그에 따라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또 법이야. 그럼 이거를 만들 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용도 지역이 여기 아까 개발할 땅을 뭐라고 불렀지? 요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이다. 나머지는 비도시 지역이에요.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 근데 도시화되지 않은 땅들 가만히 보니까 농지하고 산림하고 나무로 울창한 이런 애들이겠죠. 근데 성격을 가만히 봤더니 문화재가 되게 많아. 얘 보호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절대 개발하지 말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문화재, 뭐 해안, 뭐 상태계, 뭐 이런 거 보존하는 땅들. 근데 농사를 짓는데 대규모로 짓고 있고 수풀이 엄청나게 이거 좀 잘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한 50도 70도 돼가지고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울창해. 이런 지역을 굳이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농지하고 산림들이니까 보존합시다. 그래서 농지 산림 줄여서 두 글자로 농림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친구 줄여서 뭐라고 그랬지? 남친. 그럼 얘는 농지하고 산림 위주로 개발해라, 보존해라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농사 짓는 땅인데 지금 도시적이 좀 부족한데 조금 여기는 개발을 좀 허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농림지역이지만 조금 개발 허용하겠다 해서 준해서 관리한다 해서 이 앞에다가 뭐 붙였어요? 준농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준농림 지역은 농림 지역이랑 유사하지만 약간 뭐도 가능하다? 개발. 근데 하나 더 있어. 그럼 얘네들 중에서 조금 있다가 도시적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그럴 때 갑자기 나무를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약간은 개발을 허용해 두는 상태에서 보존을 좀 하고 있다가 도시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준비하고 있는 땅을 만들자. 그럼 도시에서 준한다 해서 뭐라고 하면 되겠네. 준도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용도가 5개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가 99년도인데 그때는
도준 농준자 따라하세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4개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혹시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에서 공부 1등하고 뭐 전교 1등 하는 애들, 걔네들 보면 걔네들 요약집으로 공부해요, 기본서로 공부. 걔는 기본이 탄탄해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애들 있죠. 애들이 요약한 거 갖다 고 줘봐. 그거 막 보고 이번에 또 시험 좀 잘 봐서 한 8등까지 올라갔어. 뭐 이런 애들이야. 뭐 이제 걔네들이 뭐가 보는지 관심 없는 애들은 돼 있죠. 예. 근데 공부하는 거 가만히 보면 기본이 된 사람은 나중에 조금만 추가하면 금방 올라가는데, 이게 얇게 조금만 요것만 필요하다고 했던 애들은요 어쩔 수 없이 못 가요, 스카이는. 예.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첫 단계잖아요. 이제 2주차야. 이제 와가지고 이제 따라하세요 뭐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저렇게 돼 있구나, 그럼 나 이제 저걸 외워야겠다, 이런 감만 잡으면 된다고 그러나? 감만 잡으시면 돼. 막 여기 필기를 따라하겠다 이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책 나오면 깜짝 놀라요. 너무 똑같아 책하고. 그러니까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한 거는 설명만 하기 위한 거니까. 원래 옛날에는 제가 이거 다 썼었어요. 이거 칠판 없을 때 칠판에다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파워포인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 지웠다가 자 다시 보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옛날에는 지웠다가 다시 썼었어요. 그런 시대에 강의하다가 이걸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2011년도부터 PPT 갖고 다니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전국이 다 이걸 하고 있어. 바꿔버린 거지. 왜? 같은 공법 선생인데 나는 진도가 2개월 만에 끝나는데 다른 선생님들 3개월 동안 못 끝내요. 왜? 판소해야 되거든. 근데 판소를 안 하고 읽어주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뭐 500만 원 정도 주고 사면 이거 하나 넣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정도 투자는 해야지 회사가. 그럼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땅이 있으면 도시적으로 비싸니까 나 비싸서 좀 싼 건데 개발도 되는 땅 사고 싶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땅을 사는 게 제일 나한테 유리해 보이십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응? 4개 중에 어느 거? 그렇죠, 그렇죠. 역시 상식은 있으시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몰상식이라고 그래. 그럼 준도시는 현재 개발할 수 있는데 야 잠깐 하지 마 봐봐 이렇게 해놓은 거야. 스탑을 해봐봐. 근데 얘는 보존할 건데 조금 개발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둘 다 개발은 조금은 되지만 얘가 더 확률이 더 높은 거고 얘는 확률이 요 정도고 얘네들은 안 돼요. 얘는 아예 안 되고 얘는 조금 안 되고. 그럼 땅값을 책정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 땅이 1000평 있고 만약에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1000평 있으면 가격 차이는 이미 이렇게 났지. 그거를 도시계획에서 다 정한다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옛날에 얘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었거든요. 1970년대 만들어진 법인데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고민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에 모든 게 소실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슬슬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자 하면서 법을 정비하면서 야, 앞으로 개발할 때는 도시계획을 잘 짜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도시지역만 규제하라고 해서 도시계획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나머지 국토 이용에 관한 건 따로 만들어.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해서 4가지 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4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고 얘는 도시계획법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얘로 바뀌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쟤를 규제할 법이 없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하면 되고 바깥의 것들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하면 되는데 바뀌는 거는 규제가 못하잖아. 그러면서 요 난개발이 나왔습니다. 난개발의 정의는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막 개발이 돼서 난잡한 형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성 없이란 얘기는 먼저 뭐부터 했다. 개발부터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있는 거야. 이걸 난개발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는 하지 말자는 건데 그게 왜 나왔냐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좀 시기적으로도 좀 맞았는데 이거부터 볼까? 요 용인시 사례 하나 보고 제가 위에 거 설명드릴게요. 혹시 용인시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용인시 그러면? 용인시. 예를 들어서 성남시 그럼 어때? 성남시? 성남시는 좀 기분이 옛날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 되게 좋아졌죠. 성남에 누가 있어요? 분당이 있잖아. 판교도 있고. 용인 하면 뭐 있지? 용인 에버랜드. 용인 하면 막 떠오르는 거 없죠. 용인하고 성남하고 멀지도 않아. 근데 성남은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돼 있는데
용인은 옛날에 땅은 되게 커요. 수원하고 용인 중에 어디가 커 보이세요? 수원하고 용인시, 수원시, 용인시. 예? 수원시 인구가 120만 명. 경기도 수도권에서 인구 제일 많은 데가 용인 수원시예요. 근데 용인시는 땅이 얘보다 한 8배인가 크거든요. 8배가 큰데 인구가 80만인가 90만인가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옛날에 수원이 개발이 너무 많이 되니까 용인시도 개발을 하고 싶은데 용인시는 개발이 안 됐어. 이게 다 뭐였냐면 준농림 지역이었어요. 용인시가. 그래서 용인시는 다 준농림이니까 외관은 다 농림 지역인 거야. 근데 개발은 조금 할 수 있는데 얘가 4층 이하로 묶여 있었어요. 4층 이하로 묶여 있으니까 아무리 건물을 높게 지려고 해도 4층을 못 넘는 거야. 근데 용인시 땅에 뭐 거의 80%가 준농림이었거든요. 농사 짓고 나무 키워라 이거야. 근데 이때 IMF가 있었는데 97년도에 IMF 터졌을 때 일단 IMF는 일단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어. 외환 위기가 오면서 우리나라는 일단 실업자들이 많아졌죠. 그럼 정부 측면에서 국가가 돈이 없는데 일자리를 잃은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당첨되신 분이 우리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님. 예.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이분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일자리 창출해라라고 했는데 국가가 돈이 없는데요. 금모으기 운동하고 있고 막 이래. 금 낸 적 있으세요? 저도 낸 적 없는데 우리 엄마가 냈지. 예. 어른들이 냈는데 그때 당시 금 모으기 하고 뭐 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주로 일자리 창출을 철도 사업, 도로 건설 사업, 기간 시설 사업에 시작을 하면 자금이 뭉쳐가지고 일자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 그럼 우리가 정부가 못하면 국민들이 하게 해줘라. 국민들이 하게 해주라는 얘기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화해야 돼요. 완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 준도시인데 비싸요. 근데 준농림도 괜찮은데 싼데 개발이 조금 제한이 있었잖아 이거. 그때 당시 이 4층을요 풀어버렸어요. 4층 풀어줄게. 그러면 준도시보다 싼데 아파트도 질 수 있어. 그럼 이제 개발업자는 눈에 불을 켜고 가서 땅 사야죠. 그럼 땅 사서 아파트 지려면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겠네. 일자리 창출해라. 그래서 이때 준농림 지역에다가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얘네들이 집을 지었는데 성량값 아파트란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성량값처럼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있는데 여기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다 논밭이야. 이게 무슨 지역이야 이거? 농림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논밭에다가 아파트 짓고 논밭에다가 아파트 짓고 이게 그 아파트 진 거예요. 용인시 여기 완화해 주면서. 근데 세대수를 잠깐 보시면 세대수가 얘는 500세대인데 얘 빼고 나머지 다 몇이에요? 299세대라는 말은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이거를 안 줬네? 몇 세대를 안 줬네? 300세대 이상을 안 줬네가 보여야 돼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300세대 이상이면 인구가 많이 들어오죠. 그럼 얘네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 얘네들의 자녀들이 있을 거야. 자녀들이 어디는 가야 돼요? 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학교를 가려면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학교 부지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시가 다 하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부담금을 납부하겠었어요.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시켰는데 저도 냈었어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30평 정도짜리 사면 그때 450인가 냈어요. 500 정도 냈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거 아파트 30평인데 3억에 분양했고요. 이거 3억에 분양했어. 자, 요거 분양 받을래? 이거 A 분양 받을래? B 분양 받을래? 그럼 뭐 분양 받을래요? 잘 들어요. 얘는 3억 주고 사면 입주하면 돼. 얘는 3억 주고 산 다음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50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죠, 이거. 그럼 이거 분양이 잘 되겠나? 안 되죠. 난 이거 살 거야. 나도 이거 살 거야. 그럼 다 299세 되신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를 안 냈다는 얘기네. 이걸 안 냈어. 그럼 여기는 학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가 이마트에 들어갔어요. 이마트에 초등학교가 들어갔고 옥상에 철조망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축구하는데 가끔가다 나오면 다 용인시예요. 뭐 뉴스 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왜 학교를 못 줬냐? 아파트는 무지하게 줘서 막 5천 세대 입주하고 그 다음에 15,000세대 입주하고
그 다음에 15,000세대 입주해서 3만 세대가 들어왔는데 학교 딸랑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거야. 처음에 5,000세대 입주할 때는 얘네들 여기 들어갔겠죠. 뭐 2,000명 수용 가능한데 1,000명 있었어. 나머지 1,000명 들어오면 되잖아. 근데 얘네가 또 들어왔네. 그럼 여기도 초가 여기도 초가 됐죠. 학교 경쟁 없잖아. 학교 경쟁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전반 오후반 나와야지. 저 초등학교 때 2학년 22반 2번 고상철 오늘의 일기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지금도 책이 있어요. 22반 2번이었다고. 근데 오후반이었어요. 44개 반이었어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나? 저 40대입니다. 창동 초등학교 2학년 22반이었는데 3학년 때 애들이 다 헤어졌거든요. 옆에 창동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학교를 진 거지. 그런데 인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학교가 없으니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 수가 없지. 갑자기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 사이 길이 있죠. 길이 농지 옆에 있는 땅 봤죠. 도로 넓어요. 좁아요. 좁아. 이 도로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 아파트만 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입주했을 때 드디어 3억인데 대출 2억 받고 1억 모아가지고 내 집 생겼어요. 아들아 우리 집이 있단다. 그냥 고기 먹고 막 쓰러지고 하고 입주했는데 학교 가려고 그랬더니 오후반이래 안 나간대. 띵가띵가 놀고 있고 나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출근할 때 5,000세대 입주했을 때는 아침에 출근을 6시에 해도 서울에 들어가면 8시까지 가능했어요. 근데 15,000세대 입주하고 나니까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얘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예. 근데 그 후에 또 15,000세대가 들어왔어. 그럼 얘는 3시에 일어나야 돼. 어젯밤에 회식하고 12시 반에 들어와서 씻고 1시에 잤어. 와이프가 일어나 가라고 이렇게. 예. 그럼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내 집이 생겼고 드디어 나도 내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잘못 샀다. 그래서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세대 분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치마 그리면은 여편이고 이건 남편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약간 꼬불꼬불한 애, 좀 이런 애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이 있는데 얘가 7살이야. 근데 얘가 이제 좀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8살 될 거고. 근데 여기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이모가 꼭 있지. 이모라고 하면 얘 언니를 말하는 거야. 꼭 여기 목동 살아요. 꼭 목동 사는데 꼭 아들이 얘보다 1살 많아. 8살이야. 얘도 제정신 아니네. 이런 애인데 얘를 얘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 그럼 맡겨놓으면은 주말에만 볼 수 있는 거죠. 주말에 가는데 2주차 되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야. 형이 맨날 구석에다 놓고 밟고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너 엄마한테 말하면 죽어? 말도 못하고 애가 말이 없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애는 이제 약간 어리버리해지고 남편은 3시에 출근하는 게 맞아? 회사 주변에 고시원에 있는 게 맞아요? 고시원에 가요. 고시원 가야지. 회사 종로 근처에 고시원 가고 그때 종로에 고시원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럼 요 분은 혼자 남았네? 혼자 남으면은 외롭고요, 안 외로워? 그럼 여기서 뭐만 해? 창밖만 봐요. 창밖. 근데 갔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장이 또 잘생겼어. 눈 맞아 버렸어요. 그럼 이 가족 파탄 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혼율이 제일 높았어요. 뭐 놀래 뻥인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못 사겠다. 못 사겠다는 얘기는 집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 이제 3억 주고 사서 이 집값이 5억까지 가기를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3억 주고 내놓으면 안 팔려요. 사람들이 아니까. 그래서 2억 7천에 내놨거든요. 안 팔리는 거야. 왜 안 팔려? 밑에는 2억 6천에 내놨어. 윗집은 2억 5천에 내놨어. 그럼 나도 몇 억에 내놔야 돼? 2억 5천. 근데 저기 얼마 전에 2억 4천에 거래됐대. 그럼 2억 3천 내놔야지 거래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그때 폭락한 게 용인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뛰들고 농성하고 했겠어? 그렇지. 농성한 거 보여줄까요? 여기 위치 하나 보여줄게. 요게 용인시 위치가 여기가 수원이 여기잖아요. 여기 옆에가 용인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용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여기만 좀 개발이 많이 됐죠. 여기 수원하고 서울 가까운 데다가 여기다가 준동님한테 아파트 막 지어놓은 거거든. 여기 너 머니까 안 간 거고.
그냥 여기만 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인구 많아지면 읍면이 동으로 바뀌는 건 알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보실래? 난개발의 주범 토지공사 박살내자.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 개발했거든요. 예. 그래서 광역도로도 없는 택지 개발, 난개발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어떤 아주머니들은 학교에서 농성했는데 왜 학교에서 농성했냐면 이 학교가 오래된 학교인데 2층짜리인데 40년 됐어요. 내 학교 애들 증축해야 되니까 여기다 증축하겠대 4층으로. 여기 무너지면 우리 아들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증축 반대, 뭐 신축 반대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성냥가 아파트라고 했던 데 여기예요. 여기 바로 논밭 보이시죠? 그리고 학교가 지을 땅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 시작했냐면 산에다가 짓기 시작했어. 산에다가 여기 학교. 그럼 얘는 학교 가면 갔다 오고 나서 집에 와서 쓰러져 자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자애들이 다리가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 28에서 29살 되는 애인데 뒤에서 봤는데 다리가 좀 튼튼해 보여. 너 혹시 용인 안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학교를 어디다 자랐냐면 산에다 자라 산에다. 이 산도 한참 올라온 산이야 이거. 뒤에 있는 뒷산이 아니라 엄청 큰 산이에요.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기반에서 하나 없이 그냥 아파트만 들이다 진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욕을 하도 먹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서울에서 용인에서 서울 가려면 죽전 고가도로거든요. 여기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려요. 간이 화장실이 한 8개 있어. 하도 안 가니까 중간에 화장실 볼일 보고 오라고. 그 정도로 됐고 제가 옛날에 용인 강의할 때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던 게 저기서 막혀가지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그 원인이 뭐였냐?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했더니 계획을 안 짜고 일자리 만든다고 건물만 들이다 개발한 거지. 야, 이 정도 될 거면 도로는 4차선으로 깔고 주변 학교도 좀 넣고 공원도 좀 만들고 이랬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야. 도로 왜 없어? 안 깔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용인하고 서울 고속도로 있죠.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 고속도로 만든 거예요. 용서는 아나? 용인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 있어요. 걔 때문에 용인이 좀 살았어. 그래서 이제 난개발이 뭐니 했더니 결국은 이거였구나. 난개발은 계획성이 없이 무조건 막 개발한 거구나. 그럼 이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뭐가 부재했던 거예요? 기반시설이 부재야. 그럼 이제부터 기반시설을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허가해줄게. 그걸로만 해. 그래서 이제 먼저 개발하고 후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짜고 계획 짜고 후에 개발하자.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합쳤어요. 합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두 가지 법인데 제가 계획이 먼저랬어요. 이용하는 게 먼저랬어요. 그러면 국토에 뭐부터 짜고 계획. 그다음에 이용하자.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국토계획법이란 말이 국토이용법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계획이 더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그동안 문제됐던 땅이 뭐냐? 걔 없애버려라. 그래서 문제가 됐던 땅 아까 뭔 지역이죠? 준농림. 그다음에 준도시. 요 둘이 문제였어. 그러면 얘 집중적으로 관리합시다. 그래서 관리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얘는 관리 대상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지문 자체에서 준도시 준농림이라는 건 전설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현재 4개 용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요게 4개 용도로 됐는데 그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이걸 4용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딜 가든 얘 4개 중에 하나입니다. 4개 중에 하나인데 어느 땅이 현재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 보이십니까? 내 감각적으로. 요 4개 땅 중에. 농림지역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관리지역. 그 다음 많은 게 도시지역. 제일 적은 게 자연환경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도시로는 안 가.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정하기 애매하고 자연환경으로 정하기 애매해. 그럼 얘로 정하기 애매할 때는 여기로 넣어야 되죠. 이름이 유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요 글자 보이세요? 요거 갖다가 그대로 보존관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보존관리지역 정의 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보존자 들어가니까 얘지. 그럼 여기 농림지역은 농산물하고 임산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생산 가능한 지역이죠.
그럼 얘로 지정하기 애매할 때는 생산관리 이렇게 하자. 생산관리, 농산물, 임산물. 그리고 이제 곧 도시로 갈 건데 도시로 가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짜야 돼? 그럼 계획 짜는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역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계획관리가 준도시역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도시 지역이 아닌 땅 중에 어느 게 제일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그렇지.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계획관리 좋은 땅이야. 왜? 그러면 도시 아닌데 좀 있으면 도시로 바뀌면 행위제한이 완화가 될 거니까 토지 가치가 상승할 거 아니냐. 계획관리 당연히 좋은 땅이지. 이게 그냥 돼야 되는 거지. 계획관리 좋아. 계획관리 좋아.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용도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데는 어딜까? 그래서 도시지역인데 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 그래서 법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 입체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게 법조문이에요. 걔는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법조문을 외운 건데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 뭐 내가 하는 거 안 해도 돼. 그럼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대. 그럼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아직은 밀집이 안 된 지역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존할 땅도 있고 개발할 땅도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주로 도시적은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을 주거지역, 일하는 지역을 주로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다음에 실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뭐 있어야 돼? 녹지. 여기서 아까 제가 사진에 봤던 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까 도시지역 사진 봤었죠. 아까 주거지역 있고 공업지역 있고 녹지지역 있었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4개로 세분을 해서 그 용도로만 쓰게 합시다. 그런데 관리지역은 보, 생, 계 몇 개로? 3개. 근데 농림하고 자연환경은 세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 그럼 이제 얘가 아까 크게 몇 개 용도라고 그랬죠? 4개 용도인데 도시지역은 몇 개로 세분하네? 4개. 관리지역은 3개. 얘는 세분이 안 되죠. 그러면 4개에다 3개 더하면 7개. 그 다음에 얘 8, 얘 9. 그래서 4용도 9개 지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은 현재 4용도 9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인구가 또 바글바글하게 몰려 있어. 인구가 바글바글 몰려 있는데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있는데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얘는 햇빛을 못 받잖아. 그럼 얘랑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끼리 주택만 지어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끼리 주택만 지어라. 그럼 주택으로 전용해서 짓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용주거라고 하자. 그래서 전용주거 지역이 하나 있고 전용주거라고 그래요. 근데 전용주거는 아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니까 몇 종하고 몇 종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1종, 2종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럼 1종은 단독주택 위주로 져. 2종은 공동주택 위주로 져. 근데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주거 기능이 있긴 있는데 주거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을 좀 넣어서 편리하게 좀 쓰자. 근데 낮은 거 높은 거 다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요거는 좀 낮은 거 위주로, 중간 위주로, 얘는 승수제한 없이 높게. 그럼 몇 개로 나눌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일반 주거는 1, 2, 3종으로 돼 있어요. 1, 2, 3 돼 있어. 그럼 1종은 저층 중심이다. 2종은 중층 중심이다. 3종은 층수 제한 없다. 그럼 아까 전에 아파트 되게 높았던 거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지? 3종이에요. 3종. 나 아까 제가 4층짜리 몰려있던 땅 뭐라고 그랬죠? 1종 일반 주거라서. 그 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걔네들 그걸 진 거예요. 규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졌겠지. 근데 주거 기능이 있는데 다른 기능도 넣으면 안 될까? 그래서 상업 기능까지 넣어줬어요. 그러면 주거인데 상업 기능이 있으니까 다른 기능 넣으면 아까 항상 뭐 썼지? 그래서 준주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로 또 나눠지네. 이걸 줄여서 전일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전일준. 근데 전용은 아까 단독하고 공동이니까 몇 개? 2개. 일반은 낮은 거, 중간, 높은 거 3개. 그 정도 개념은 알고 지문 읽으면서 체크할 정도면 돼요. 다 외우면 좋겠지만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 단어 2개 바꿔놓고 틀린 거 찾아라. 요거 틀리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암기를 다 하겠다고 달려들 필요는 없어요. 공시법 시간에 막 암기 막 시키잖아. 양이 적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얘는 양이 많은데 암기 시키면 다음 주에 안 와요. 저 새끼 맨날 뭐만 암기하래. 뭐 이해가 돼야 암기를 할 거 아니야. 일단 이해도 좀 되고 암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암기할 시점이 아니다. 나중에 몰아서 숫자는 따로 외우면 되고 권한자는 따로 저랑 외우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지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눈만 뜨고 계시면 돼. 나 분명히 눈 뜨라고 했어. 나중에 여름에는 흰자만 보고 무서워 죽겠어요. 이제 봐요. 그럼 주거 지역은 몇 개로 세분했냐면 6개네.
3개인데 1, 2, 1, 2, 3이니까 5개, 6개잖아요. 근데 상업지역은 목적하고 제목이 똑같아. 중심 업무 기능 넣겠다, 중심 상업. 일반적인 상업 기능 넣겠다, 일반 상업. 유통 기능 넣는 상업이면 유통 상업. 근린 지역에 서비스 공급하겠다, 근린 상업. 그래서 얘는 4개로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유통 상업, 근린 상업 이렇게 해놨어요. 얘는 아까 전일준인데 얘는 중일유근이라고 해요. 중이 뭘까? 중이. 중심 상업 1, 일반 상업 6, 유통 상업 근, 근린 상업. 그러니까 몇 번 뱉으면 돼요. 이거를 뭐 집에서 혼자 가서 한번 뱉어야지 하지 마. 여기서 뱉으면 돼. 예. 크게 하면 또 남들 싫어하니까 적당한 소리로 하면 돼. 예. 그럼 공업지역 보세요. 공업지역인데 얘는 주거랑 똑같이 공장만 저 전용공업. 공장인데 공에 안 나오는 거 일로 와. 일반 공업. 근데 여기는 전용공업은 중화공업이라면 준공업은 약간 가벼운 공업 뭐예요? 경공업 위주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전일준으로 돼 있어. 전일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돼 있어요. 나중에 다 프린터로 나가요. 저는 지금 쓰면서 눈도장 찍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 보존 녹지. 농사라도 지세요. 그럼 생산물 나오는 거니까 생산 녹지. 나중에 도시 지역의 주상공이 부족하면 약간 풀어라. 제한적 개발 해주겠다. 자연 녹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자연 녹지가 좋은 것과 보존 녹지가 좋은 것과는 구분이 되겠네 이제. 보존 녹지가 나왔고 자연 녹지가 나왔어. 어느 거 살래요? 그렇죠, 자연 녹지. 아버님이 땅을 갖고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형하고 둘이 있는데 상속을 받을 거야. 땅이 있다는 거야. 토지용계 확인서를 뜯어봤더니 자연 녹지라고 나왔어요. 형님 가지세요야 형님 제가 가질게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보존 녹지 나오면 형님 가지시고 나 그냥 돈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면 안 당해요. 형님이 자연스럽게 너 가져라 그러면 느낌 딱 왔어. 보존할 땅이야 이거. 근데 공부를 했던 사람이면 그런데 공부 안 했던 사람이면 뜯어 보셔야 돼. 자연 녹지야. 우리 형님이 공부를 안 했구나. 오케이,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법에서 저렇게 규제해놨으니 그 용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땅값이 비싸냐 그러면 그걸 설명을 못 하니까 거기서 브리핑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를 살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땅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20억짜리 땅을 내가 소개시켜주면 중개보수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최소? 20억짜리 땅이야. 3,600입니다. 1,800, 1,800, 3,600. 토지 0.9%니까 비율이 다르단 말이야. 이 주택 0.4%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오피스텔 30만 원 받으려고 임대차 놓고 그거 안 해도 돼. 한 건 하면 그냥 3,600이야. 근데 토지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전문가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조금 안 배워가지고 그런 건데 일단 토대가 되는 게 공법이에요. 제가 이 공법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건물 지어서 분양한 거 했고 디벨로퍼 했고 그다음에 경매 강의했고 왜 이걸 아니까 경매도 쉬운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 땅을 낙찰받고 뭐 할 건데 그러면 일단 싸니까 받았는데요. 예. 싸니까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비싼데 얘가 좋으면 낙찰가를 높여서 얘가 가야 돼요. 왜 내가 돈을 더 쓰냐? 얘가 이 땅보다 훨씬 나. 사람들 많이 몰려도 내가 이 정도 더 주고 사도 난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그럼 그건 높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안 보이니까 적정한 낙찰 금액을 모르겠고 시세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걸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만 계속 하잖아요. 보러 봤으니까. 안 보러 본 사람은 손도 못 해요. 그러려면 기본 초속이 돼야 돼서 이게 그 수학 공부할 때 우리 구구단 하는 거랑 자기 똑같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개들도 알아. 공인중개사 주변에 개도 용도지역 몇 개야 그러면 바로 찾아라. 4개. 그래, 4개. 개도 4개인 줄 알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했는데 선생님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러면 안 돼요. 구구단은 알아야 나중에 곱셈, 뺄셈, 나눗셈, 루트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보세요. 이 용도 지역이 몇 개로 딱 세분됐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6개,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야. 도시지역만. 16개, 17, 18, 19, 20, 21 해서 총 21개 용도예요. 제가 아까 21개라고 막 썼지 아까. 그래서 이걸 4, 9, 21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 4, 9, 21. 36은 이제부터 눈 싹 찔릴 겁니다. 4, 9, 21. 4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야, 용도지역 우리나라 몇 개 있냐 했더니 이러면 안 되고 21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많긴 많은데 20 몇 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러면 좀 용도지역이 뭐야 그러면 또
용도 쓰임새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네 마음대로 막 쓰지 말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가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마다 용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하다 보니까 개발할 땅, 보존할 땅 세분하다 보니까 4개 용도로 나눴어. 그걸 도간농자라고 해. 이 정도 하면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도간농자. 뭐라고? 도간농자. 근데 그중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거나 예상이 된다, 밀집되어 있다. 어느 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보통 너 살고 있는 데랑 똑같아. 그건 주상공록으로 세분해 놨고, 관리지역은 지금 당장 도시로 가기도 애매하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정하기 애매하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뜻이야. 근데 보존할 땅,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준한 땅이다. 생산관리는 뭐해? 농림지역에 준한 땅이다. 근데 도시로 가려고 준비하려면 반드시 뭐 짜라고 그랬니 내가? 계획관리 지역이야 얘가. 그 정도 할 줄면 돼요. 그다음에 주거지역은 전용해서 쓰는 거, 편리한 기능 넣어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 준해서 다른 거 넣은 거. 그래서 우리는 전일준이라 하는데, 전용은 1종, 2종으로 나눠지고 일반은 1, 2, 3종으로 나눠진다. 그 정도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몇 번 보면 돼요. 볼까? 자, 그러면 이제 뭐 교통지역 용인시는 책임져라 이런 게 2004년, 5년에 뉴스에 맨날 나왔었어요. 그래서 난개발 없애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건설교통부였거든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 건설교통부 슬로건이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였어요.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하겠다 해서 대한민국은 어디를 개발하든 반드시 뭐부터 짜와. 계획 없이는 개발 인허가 안 해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 이름이 뭐로 아까 바뀌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국토개법이라 하는데, 얘가 공법에서 6개 법 중에서 얘가 12문제가 나오는 파트라,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라 11, 12월 달에는 아마 제가 국토개법 위주로만 제가 할 거야. 테마도 잡은 거, 건축법, 주택법이 또 있는데 얘가 안 된 상태에서 걔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테마도 좀 어려워하는 거,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위주로 테마 잡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해결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집에 가면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한 번 들은 사람하고 두 번째 들은 사람 완전 달라. 한 번 해봤거든. 그때 내가 저녁에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라고 한 사람하고, 뭐라는 거야? 이거랑은 두 번째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아까 4구 21.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발할 땅하고 보존할 땅 2개로 나눠 놨는데, 그 중에 개발할 땅을, 용도 지역을 우리 무슨 지역이라고 했냐면, 개발할 땅을 뭐라고? 도시 지역. 나머지는 관농자 지역. 얘는 비도시 지역. 그럼 도시 지역은 아까 4개로 세분했었어요. 4개로 주, 상, 공, 넉 이렇게 나눴었지. 그래서 요거를 4개 용도, 얘는 3개 용도로 세분했으나 얘는 세분이 안 된다. 그래서 4용도 총 해서 일단 9개 지역인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도시는 더 세분을 했다. 도시 지역은 아까 주거 지역은 전, 일, 준. 그래서 전일준으로 세분했는데, 전용은 몇 개로? 전용 2개. 단독하고 공동 나눴잖아요. 그래서 1종하고 몇 종? 2종. 일반 주거는 낮은 거, 중간인 거, 높은 거였죠. 그래서 몇 개로? 3개. 그리고 준주거. 상업은 아까 중, 일, 유, 근. 공업지역은 똑같이 얘랑 전, 일, 준. 전일준. 여기는 아까 보생자. 이게 보생자. 얘는 보생계. 그래서 나중에 하면 요 계획관리랑 자연녹지가 제일 헷갈려요. 용어 정리 낼 때 얘를 시험에 잘 내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를 한꺼번에 부를 때 대한민국의 토지는 정부가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걔네들 한꺼번에 통칭할 때 용도 지역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 땅이 여기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이 지정이 같이 된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쓸래요? 상업지역으로 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중복해서 지정하면 이상하게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해라라고 법에 써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복하게 지정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지정해야 돼요? 그럼 계획으로 해야 돼? 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도시, 여기 도시, 여기 도시마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해라는데, 도시계획이 2개로 나눠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랑 관련 있는 계획에서 정해라. 그래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일단 이거가 가장 기본 토대고, 그래서 그림으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얘는 외우는 거 아니니까 얘는 저랑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서울인데, 서울의 용도를 하늘에서 본 거예요. 지도. 서울은 도시적밖에 없어요. 관농자가 없어. 서울은 다 도시적인데, 주상공록 중에서 서울은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주거지역. 노란 색깔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적이고. 상업, 공업, 녹지 중에 어느 게 많을 것 같아? 상업, 공업, 녹지. 상업이 되게 많을 것 같지. 우리가 항상 상업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녹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주거가 50%, 녹지가 40%, 공업 지역이 5%, 그리고 상업 지역이 4.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게 상업 지역이야. 보이시지? 그럼 어디가 제일 적구나? 상업. 제일 적은데 활용도가 제일 높아. 제일 비싸겠네. 그래서 여기 이걸 우리 종로라고 들어봤나? 종로 중구. 중구고요.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의도 있지. 여의도 상업 지역이야. 여기 강남이에요. 강남. 그래서 여기 종로니까 CH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CBD라고 그래요. 이런 CBD 그러는데 CBD. 이거는 여의도니까 Y잖아. 그래서 YBD라고 그래. 강남이니까 G잖아요. 그래서 GBD라고 그래. 그래서 3도심으로 돼 있어. 우리나라는 서울시가. 그래서 3도심인데 그 중간에 있는 애가 뭔 산이죠? 남산 그러면 안 돼? 용산이에요. 그래서 용산이 위치가 제일 좋은 거야. 3도심의 중 핵심인데, 근데 요 3도심에다가 주로 개발할 땅들을 정해놓겠다는데, 이거는 서울특별시란 도시잖아요. 그럼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뭐를 짰겠네? 도시계획 보면 이거 써 있어요. 이렇게. 야, 여기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보면은 허리띠 같이 생겼죠. 근데 그린 색깔이잖아. 그린 벨트예요. 서울시랑 다른 시들하고 같이 연결돼 있을 때 여기가 그린 벨트야. 하남시라고 들어봤어요? 하남시 땅은 거의 들어가 있어요. 하남시의 80%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풀어서 교산지구 만든 거야. 교산지구라고 제 3기 신도시.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린벨트가 된 거고, 그럼 용도 지역을 먼저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여기 상업지역이 똑같은 상업지역인데, 자, 강남의 상업지역은 건물이 이렇게 높거든요. 종로의 상업지역도 되게 높아. 맞죠? 근데 여기 강서구 가면 여기 상업지역 보이죠? 얘는 좀 낮아. 같은 상업이거든요. 여기 왜 낮을까 이거? 여기 강서구 이쪽에 뭐 있어요? 김포공항 있어요. 그럼 여기 지역은 이렇게 해서 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최고 높이 70m 못 넘어가요. 그럼 저기 지역을 규제할 필요는 있지만 여기는 규제할 필요가 없네. 그럼 기존의 용도 지역이 같은 상업 지역이지만 이 상업 지역으로는 더 이상 규제가 더 못해요. 그래서 추가로 만든 거를 그러면 용도를 하나 더 규제하기 위해서 지구라고 하나 더 만들었어. 그래서 용도 지구 이렇게 해요. 느낌상 용도 지구 몇 개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용도지구 9개야. 그래서 고도지구, 미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에서 필요하면 여기다가 지정하겠다. 그랬는데 얘네 둘을 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도시가 무질서하게 자꾸 확산되면서 여기 구리 있거든. 구리가 길이가 구리래요. 그 길이가 되게 짧아, 되게 조그맣잖아.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 사는 사람들한테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서울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서울 살잖아. 맞잖아요. 제 친구가 예전에 그 분당으로 이사 갔다 하길래 내가 너 성남으로 이사 갔다며 했더니 분당, 성남시 분당군데. 그러니까 성남이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얼마 전에 친구 판교 이사 갔어. 판교가 좋아요? 분당이 좋아요? 응? 판교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너 얼마 전에 분당 이사 갔다며 했더니 판교. 무슨 말이냐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인데 다 성남이에요. 근데도 판교라고 그러면 왠지 잠실이 좋아 보이세요? 풍납동이 좋아 보이세요? 잠실 8동 옆에가 7동 옆에가 그 풍납동이거든요. 근데 풍납동 그러면 바람 풍자에 들납자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다 바람나 있는 동네야. 풍납동이라 몽촌 토송이라고. 느낌이 옛날 느낌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살아 그러면 전부 다 잠실 산다고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얘네가 서울이 얘를 다 먹어버려. 먹는다는 얘기는 위성도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중간에 텀을 두고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묶어놓은 게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무질서하게 도시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겠다. 그런데 이미 지역 지구란 말 썼는데 또 지구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구역이란 말 썼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런 말을 쓰기로 했다. 저는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나중에 아 얘가 얘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안 하고 용도구역 용도 이렇게 외우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깔끔해서 좋지. 요거니까 알고 있어요. 이거 하면 깔끔하면 좋지. 나중에 자격증 못 따게 되면 요거 어마어마하게 해요. 5개 말 들으면 하나도 모르겠어. 강의는 되게 깔끔한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는 한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깔끔해지지. 예. 그럼 내가 제일 처음 말했던 게 용도 지역했어. 그걸로 안 되니까 용도 지구 만들었어. 그걸로도 안 되니까 만든 게 용도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용쓰리 삼형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 바탕은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걸로 안 되면 지구도 만들고 도시 개념으로 확산 방지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려고 만든 게 용도 구역이라는 게 또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어느 계획으로 한다고요? 도시 계획에서. 사진은 제가 이제 캐논으로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이유가 저작권에 걸린대요. 남의 거 갖다 쓰니까. 그래서 제가 찍었던 건데 이게 대표적인 아까 전용 주거가 아까 1종하고 몇 종으로 1종, 2종 나눠진댔죠. 1종이 단독주택 중심이라 이런 건물들이 막 쭉 있으면 1종 전용 주거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여기 연립 같은 빌라가 쫙 있잖아요. 그럼 2종 전용 주거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봐도 건물 보고 아 여기 이 땅 1종 전용 주거 같아. 건물 보고 단란주점 있네. 상업적이네 이렇게 돼요. 단란주점은 상업적만 허용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용도에 맞는 건물만 지어라라고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행위자를 알고 있으면 건물 보고서 아 이 땅 뭐다 이렇게 돼요. 여기 용도 지역 뭘 것 같아요? 상업적이겠지. 근데 여기 중심 업무를 하기 위한 건 아니죠. 그럼 중심 상업은 아니겠네. 그럼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능이 있잖아. 일반 상업이겠구나. 근데 저기 청사 옆에는 청사 중심 업무 기능이면 중심 상업 지역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녹지 지역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개발 못하게. 그래서 여기 사진은 그냥 요런 거 보면은 이건 저층, 중층, 중고층. 예, 주거 기능에 상업 기능 들어간 주상 복합 같은 거. 상업 중심 업무 기능, 일반적인 상업 기능, 유통단지, 물류단지, 그리고 여기 근린지역 서비스인데 주변에 좀 약간 오래된 상권이 있는데, 그리고 공업지역 전용해서 공업만 져. 여기서 전용해서 공업하면은 느낌이 중화학 공업 같으세요? 경공업 같으세요? 중화학이야. 중화학이면 뭐가 많이 나오겠네? 폐기물 이런 거 나오겠지. 열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열을 뭘로 식혀야 돼요? 물. 그러니까 다 저기 바닷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울산, 포항 이런 데가 다 중화공업이잖아. 그러니까 전용공업이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근데 도심지 안에 내부에 들어오면 여기서 공장을 내가 아무리 해도 유해물질이 안 나가. 그럼 이런 거는 주거지역 옆에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일반 주거, 일반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일반 공업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다른 기능, 야 공장 이렇게 많이 줘놨으면 얘네들 먹고 자고 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변에 아무리 봐도 주거지역 없어. 중공업을 해라. 그래서 여기 준공업은 주거 기능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업무 기능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뭐 이런 사진을 보라고 하는 거는 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용도 지역을 저렇게 부르는구나. 그 개념만 잡으면 되지. 이거는 이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 용도 지역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제가 좀 전에 했던 것 중에서 국가가 왜 땅을 규제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누구한테 가서 대한민국의 토지라는 거는 자유재산권이다 보니까 재산권은 본인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난잡하게 될 개발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서 국가 정부가 하나씩 하나씩 규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데 건축한다 그러면 무슨 법을 만들고 건축법을 만들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주택법을 만들고 도시개발하겠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규제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해요. 그럼 이제 법이 뭐냐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이 뭐냐는 잠깐 쉬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설명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